정말? 잠깐. 박순희, 27세. 서울 남부지역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어젯밤 늦은 취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정겨운 웃음을 주고받으면서도 동지들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려는 희망으로 뜨거운 가슴과 손끝으로 민중 후보를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은 노동자에게. 언제 들어도 걸걸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들의 대장 김혜련 본부장이다. 대장님의 목소리에 동지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진다. 오늘은 노동조합을 방문하는 날이다. 근무 시간의 공단거리는 정적뿐이다. 그녀는 김춘배 위원장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머릿속에 정리한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의 반가운 얼굴이 다시 그녀를 신나게 한다. 노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그가 고맙기만 하다. 김춘배 위원장처럼 노동조합을 이끌며 노동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녀는 힘을 얻는다. 노조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휴가 투쟁들을 하나의 권리 투쟁으로 정치하는 것과 그리고 부재자들은 부재자 신고서를 정식으로 받아내서 이것이 그냥 투표권 행사로 갈 수 있게 그것이 그냥 권리의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좀 가야 되는 건데 찾아주시죠. 다음에 또 찾아뵙고요. 자주 들리세요? 네. 혼자 오시지 말고 이야기면 조합원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꼭 한 잔 딱 드시고 김혜영 씨요? 네? 강민식 여기 선배 있나? 쉬는 시간 조합 사무실을 찾는 노동 형제들을 만났다. 임금이 너무 낮다. 저 노동자의 꿈은 무엇일까? 그러나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세상살이에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희망을 갖는다. 수고하라는 인사를 뒤로하며 그녀는 다시 가리봉역으로 향한다. 붐비는 사람들, 시민들의 발걸음을 서명대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녀는 목청을 높인다. 백기환 스님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서명운동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순위의 세상 바꾸기. 자, 이제 시작이다. 후보 등록 마감이 이틀 전, 마치 대입을 앞둔 수험생처럼 우리 사총사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오늘은 대식이와 승천이 경화가 한 팀이다. 처음 지하철 모금에 나섰을 땐 수줍어 말문 열기조차 힘들어했던 동기들이 이제는 이력이 붙나 보다. 4천만 민중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일까?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지하철 안의 시민들을 향해 나아간다. 분주히 오가는 명동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중동부 선거대책본부 동지들은 서명운동에 바쁘다. 하얀 서명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는 시민들. 중동부 동지들의 가슴에 시민들과의 세상 바꾸기라는 약속이 굳게 박힌다.
수천 명의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메아리가 되는 날, 그날을 위해 우리는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모금방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흘간 모은 돈이 벌써 400여만 원에 이른다. 10원 잔돈에서 빳빳한 만원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격려하고 민중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성의를 소중히 챙긴다. 이제는 자신이 있다. 민중 후보를 위해 스스로를 키워낼 희망을 위해 중동부 사청사의 세상 바꾸기는 계속될 것이다. 예, 백선물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거기 그 백지환 선생님 선거대 등록부죠? 예, 맞습니다. 네, 저 만원계 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어디로 돈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저희가요, 그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저는 추천 서명 오늘 밤 늦게까지 해서라도 다 완료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몇 시간 동안 남아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그 4천을 채우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본부 동지들이 마련해야 될 돈은 4,08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26시간 안에 우리는 4,085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의하면서 오늘 아침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님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서명 운동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 민중 세상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네, 3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할당된 그 금액을
채우고 그래서 저는 내일 12시쯤 넘으면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천 서명 오늘 밤 늦게까지 해서라도 다 완료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낮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오늘 밤까지 해서 밤에 상황실 지금 전부 다 불 켜고 다 밤 새고 있으니까 오늘 밤 늦게라도 서울에 다 보내십시오. 지금 8시 현재요. 총액으로 약 8천여만 원이 많은 후원단 들어왔거든요. 난리 났다고 돈 내라 그러고 그래서 다 냈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 점심 먹는데 걷고요. 다 동아리 돌아다니면서 돈 걷고 수금마저 다 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 가서 찾아와가지고 주는 학우들도 있어서 어떤 학우들은 그러니까 많은 후원단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공표에다가 학생들이요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급박하게 많은 돈을 모아갖고 오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민중의 힘이 얼마나 폭발적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한 달 남은 대선 투쟁 기간 동안에 이게 돈의 힘으로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의 힘으로 우리 민중이 중심이 되는 권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국민 여러분들의 그 성금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추천장을 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러 출발합니다. 그 등록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등록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지들 지금 등록 완료됐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있어 애를. 아니 이렇게 묶으면 안 돼. 무시다 묶는 걸로 있어. 그냥 살짝 몇개 그럼. 오늘 등록 내실 기에서 마쳤거든요. 지금 첫 연설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려고 얘기했던 일을 우리 서울 민주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4천만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불과 순식간에 하루 만에 3억 원을 모아서 등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도 도저히 실감나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이 현장에서 민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 후보의 연설을 5년 만에 다시 듣겠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백기환 민중 후보한테 대통령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정부를 바꾸는 일
동방을 바꾸는 이 아이가 이미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끝장날 때까지 일어나 싸울 것을 약속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민주후보 승리 만세를 외칩시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희망이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민주후보는 민주운동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주도해야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끝장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희망이 솟구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힘내세요. 우리가 대선에서 꼭 합격하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을 누구나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고, 주택난, 그리고 하루 3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 전 국민이 경제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보수 정당의 각 당 후보들이 경제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없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죠. 하루하루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날마다 상승하는 물가나 실업률에 직접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 왔는지, 우리 민중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한 노동자의 평범한 삶을 통해 이 나라 경제의 실상과 병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4살의 김 씨는 서울구로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어젯밤을 철야근무로 때운 김 씨는 지친 몸으로 공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대대로 지어오던 농사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온 김 씨는 아내와 두 남매를 거느린 가장으로 산동네 허술한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일을 하는 아내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가 모두 나가고 없는 빈 방에 옷가지만 흩어져 널린 채 김 씨를 맞이합니다. 시골 살림을 걷고 상경할 때 집과 함께 살림살이를 많이 처분했고 엄청난 생활비가 드는 서울에서는 견견하게 마련한 가구도 없어서 방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김 씨는 몇 달 전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재촉하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잔업과 특근으로 쉴 새 없이 일해서 받는 월급 60만 원으로 월세 10만 원을 대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주인은 세를 올려주지 못하겠으면 방을 빼달라고 통보해왔지만 돈을 마련하기가 난감한 김 씨는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여름에 딸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만 없었어도 아내가 파출부 일로 모아둔 돈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소용없는 바램일 뿐입니다. 이젠 별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라 김 씨는 여기저기 복덕방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증금으로는 김 씨네는 다시 한 번 더 변두리로 밀려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보려 했지만 담보로 내놓을 재산도 없는 그에게
은행은 상담조차 거부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뿐인 노동자 김 씨에게 은행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김 씨네 가족이 살고 있는 산동네를 둘러싸고 서울 곳곳에 숲을 이루며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들. 하지만 노동자 김 씨에게 아파트는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벽일 뿐입니다. 전체 국민 중에 김 씨처럼 내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100명 중 무려 70명이 넘습니다. 현대나 롯데 같은 독점 재벌들의 비용무용 토지가 35%가 넘습니다. 땅에다 빌딩이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값이 오른 후 되팔겠다는 속셈입니다. 지난 88년에서 90년 3년 동안 2천만 노동자들의 월급 총액은 약 180조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재벌들의 땅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무려 994조가 넘습니다. 5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 재벌이나 투기꾼들에 의해 아파트 땅값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고 노동자들의 평생 월급으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한낱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다니는 공장이 요즘 도산 위기에 처해 작업량이 줄어들자 김 씨는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라인 반장을 다그쳐서 들은 말로는 사장이 재벌과의 경쟁에서 실패하고 은행의 돈줄도 막히자 공장을 걷어치우고 땅 투기나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직장을 찾을 일이 막막하게만 여겨지는 김 씨는 옛 직장에 들러서 친하게 지내던 조합 간부를 만나 회사 사정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소전자업체였던 그 회사는 벌써 오래전에 부도가 나서 폐업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보상 문제도 타결되지 않은 채 몇몇 조합원들만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던 김 씨를 옛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조합 간부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자니 이전에 늘상 노사는 한 가족이라고 부르짖어 왔던 회사 쪽에서는 직장을 잃게 될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안정 쟁취 싸움의 상대가 궁극적으로 정부라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얘기까지 듣고 김 씨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타결이 될지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은 싸움을 의지와 단결력만으로 계속하고 있는 옛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돌아서 나오는 김 씨의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고용 불안 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성실한 김 씨도 속절없이 실업자 신세가 될 형편에 놓인 채 옛 동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자본은 외국 독점자본의 범람과 또한 국내 독점자본의 수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중소업체가 도산, 부도, 폐업이라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독점 지배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문어발식 팽창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의 고유업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을 독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대폭 상승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금융기관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특혜를 배경으로 금융기관을 개인 근거로 만든 재벌들은 이미 전체 금융기관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26개사 가운데 13개사를 재벌이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돈 중 전체 40%를 3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민중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하늘과 같이 은행 문턱이 높을 뿐입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저축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서 땅 투기를 하거나 주식시장을 장악하여 음성적으로 돈을 벌어 사사로이 배를 불립니다. 지난 90년도 땅값 상승률이 20.6%였는데 그로 인한 재벌의 불로소득이 420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0년 국민 총생산 168조 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율은 매년 기업의 전체 투자액 중 자그마치 80%를 넘습니다. 급증하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도 독점 재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89년의 경우 삼성물산 등 8개 종합무역 상사에서 91억 달러치의 사치품을 수입해 엄청난 차익을 남겼는데 그 주요 품목은 고급 외제차, 고압 카페트, 골프채 등 소비재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 이윤을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계속 외국에 종속당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나 없이 일본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산업 구조의 선진국 예속 정도는 오히려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책이라며 여야 각 당에서는 많은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당의 공약을 들어볼까요? 일자리를 보장하고 생활을 높여서 우리는 성장률을 8%까지 높여야만 합니다. 농업보장세를 신설해가지고 연간 1조 원을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농민 여러분들이 생산성 경제에 힘쓸 수 있고 300억 불 무역의 흑자를 내고 5년 안에 우리도 선진국과 똑같이 1인 소득 2만 불 국가가 된다는 것을 나는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현대가 반을 정리하면 되겠죠. 공약들이 많은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게 그거구나. 그런 기분 때문에. 그거 자기 마음 아닙니까? 서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김영삼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바꿔보자! 내가 약속한 것은 고중수표 이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어주길 바랍니다. 인과 똑같이 1인 소득 2만 불 국가가 된다는 것을 나는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각 당의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이들 공약이 단지 공약일 뿐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민자당, 민주당의 300만 호 주택 건설, 국민당의 2만 달러 국민소득. 이러한 공약은 3살짜리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수 정당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나라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부패에 빠뜨린 재벌의 문제, 토지의 문제에 대해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는 금융실명제를 세웠으나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이번에도 또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온갖 부정부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버텨온 민자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민자당의 공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소수 재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벌이야말로 민주당 정권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경제 공약은 누가 들어도 실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재벌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서비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도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없는 가운데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주영 후보는 한수더 떠 재벌 해체라는 공약을 내놓고 나아가 자신의 손으로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합니다. 정경유착이야말로 현대그룹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켜온 배경이며 정주영이야말로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 오늘의 부를 쌓은 당사자입니다. 그런 정주영이 이제는 직접 권력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를 흔들겠다고 출마했습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재벌 지배 구조를 철폐할 후보는 이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독점 재벌의 과도한 소유 자체를 해체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기간 산업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78개 그룹, 1056개 기업에 대해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을 엄선하여 국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독점 재벌의 몰수 해체 그리고 기간 산업의 국유화, 이것이 민중 후보의 최대 경제 공약인 것입니다. 노동자 자주관리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동자 경영위원회가 최고 기관으로서 인사와 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투자 전략, 생산 규모 등 생산 경영 전략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노동자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땅 투기나 금융 지배를 방지하고 활발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서민 주택난의 주범인 재벌의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단계적 국유화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땅 투기 이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토지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토지위원회를 시급히 만들 것입니다. 국유화된 땅에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토지 투기의 근절과 함께 독점 재벌과 금권 정치 집단의 반발로 시행되지 않은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GN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청산하는 것도 민중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개발법에 의해 농지는 재벌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농축산물의 수익 개방에 앞장서온 독점 재벌의 횡포에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점 재벌의 농민 수탈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농지 소유를 근절시키고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 소유를 확립하여 협동적 경영 소유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농산물 가격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민 스스로가 농산물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값, 물가, 중소기업, 대외경제 등 민중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경제 공약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치유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출 활성화 따위로 우리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경제구조의 민중적 재편만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맞습니다. 민중이 일어서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정권을 잡아고 50개 잡으러 몽땅 들어다가 그 재물구조를 과학적으로 따져갖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찾아오려 다시 말하면 재물 해결이 해야만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연예계 실체를 진시해야 됩니다. 깜짝. 오늘은 전화 안 나왔어? 아니에요. 그래, 너가 앞에 잤더라. 그래, 엄마만 같이 나왔구나. 계속 오고 나 직장 운동 다 하고 있어. 난 요 도토리한테 망신당해서 지금. 아, 여놈이 날 보면 내 과거를 자꾸 들추내잖아, 여놈이. 이따 또 얘기 하잖아. 응? 이따 또 이런 거. 힘들어. 예. 이걸 보느라고 죽어 죽겠는데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헐벗고 굶주려도 결코 전전하지 않았다. 돈벌이에 미친 자는 고립이었다고 하고 출세연애야만 호로자시라고 하고 다만 통일노래가 나래를 펴면 환장해서 날뛰다가 씻고 떨리면 찾아가던 곳 식은 밥에 김치말이 끓는 화로에 내 속옷에 하얀 석회를 잡아주던 말없는 그 친구가 좋았다. 그것은 내 20대 초반 6.25 민족 상징 직후에 강원도 어느 화전민지대였지. 16쯤 된 계집애 등호리에서 핀 부스럼에서 구데기를 팔아주고 우리들은 얼마나 울었던가. 나는 일생을 저 가난과 싸우리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 민중과 결혼을 한다고 하고 다만 화전민이 보낸 옥수수 막걸리로 한팔 번위를 웅장한 아름드리 소나무 그 위에 걸린 밝은 달 흐르는 맑은 물 하지만 저 밝은 달 저 맑은 물만을 대상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다며 허공을 지어받고 인간의 형장 황치탄광으로 뛰어들던 빛나던 눈에 그 친구가 좋았다. 세월은 흘렀다. 다시 강산은 폭풍이 몰아치고 이름 있는 주소마다 자갈이 물렸다. 더러는 물러서고 더러는 잡혀가서 바람이 처문 뒤 올리던 곳 폭우에 있는 물이라고 하던 늑다구리 술집 술값은 통일된 후에 준다고 하고 마냥 구비치는 이의 짓은 마냥 거모냥이니 그러자고 하고 이야기가 쭈삣하면 슬며시 나가서 덧문을 닫아주던 그늘진 얼굴 그 후 그 집은 망했다고 하고 술꾼들은 팔이 빠졌다고 하고 그 찬란한 파국을 미리 울던 늙은 술집에
늙은 그 여인이 좋았다. 그래도 눈물은 분분했다. 가파른 현장에선 독재와 싸우는 남몰 내지가 풀을 뿜는데 한 번 스친 밤의 꽃을 멋져서 소년 감옥서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면회시켜줄 수 없느냐고 꽃다발을 잔뜩 안고 서서 울던 그 친구를 생각했다. 거기서 정서적인 방랑이냐 이지적인 결단이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긴 말수를 냉정히 차고 떠나간 오호 그 확확 붙던 억젠 주먹들이요. 이제는 모두 다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나만이 30초 흐미한 등불에 져서 바시락 때리는 생쥐소리에 거대한 역사의 목소리 일러드는 듯 그렇다 기원아 100불을 세월에 깎여도 너는 늙을 수가 없구나. 노태우 군사독재의 찬바람이 여지없이 퇴진을 한 듯 기원아 너는 늙을 수가 없구나. 구르는 마룻바닥에 새벽이 붉게 물이 들어온다.